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꿈. 네. 용기.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열정이 넘친다. 참 기발하다.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살아있다. 이 아이들이 참 살아있구나.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독교 대안학교에 복음이 살아있고 또 예배가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멋진 이 살아있는 3명의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저와 함께 오늘도 설레는 시간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크원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네,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이신 차용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 청소년들의 선망하는 프로그램 1위 순 아멘. 이런 정말 귀한 곳에 오늘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꿈의 학교 벨 국제 아카데미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멋진 귀한 강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찾게 되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영준이. 영준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주위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예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 강연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강연자들의 솔직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기독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11학년 원유리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를 다니며 있었던 특별한 돌파와 저희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학교예요. 하지만 저희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리더로서 준비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사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받는 훈련들은 잘 감당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제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저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특별한 돌파와 성장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업인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또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학교 때까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는 경각심이 생기게 되며 비전과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공부에 대해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무런 방법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공부를 워낙 안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부터 없애는 것이 저의 첫 단추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선생님께 물어보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는 그런 중학교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의 때를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어보니 고1 때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성장이 없었지만 저희 내면 안에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며
흥미가 생겨 이제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성적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 방법들이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공부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고2 모의고사 때는 수학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큰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변화가 없고 힘들어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저의 삶을 이야기해줄 때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후배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비전 또한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업 쪽 직업을 많이 권유받곤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던 경험, 또 서로의 교제를 통해 내면의 상처들이 그렇게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과 특별히는 청소년 상담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2 초반 담임 선생님께로부터 새로운 진로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회복지는 자격증을 따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더욱더 전문적인 것을 공부해보자면서 간호학과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호학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과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기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선생님과 통화 이후 하나님께서는 간호학과에 대해 많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금유철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에 예상되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같은 날 간호사가 직업이신 교회 선생님께서 어떻게 간호사가 되셨는지에 대해 갑자기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같은 문과 출신이셨고 또 성적도 비슷했고 주말에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셔야 됐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것까지 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잃지 않을 때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더 용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돌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성적을 알아보니 아직 올려야 할 등급이 너무 많았기에 낙심도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되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연히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실질적인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또 삶과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이 문구를 보게 되며 다시 한번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언어의 은사가 있으니 기도함으로 잘 받아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의 은사로 이런 죽음 제일 가까이 있는 환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곳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인도함 받으면서 어릴 적 가정의 사건 사고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누구보다 잘 살았지만 아빠의 사업 부도로 모든 물질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가난 반정까지 받게 되면서 어린 시절을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정, 꼭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살았던 삶을 통해 환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정말 귀한 도구로 저를 쓰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겪은 지난날의 사건들에 대해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죠.
아빠하고 한 작은 약속이 있다면 아빠가 간이식을 은혜로 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그 병원에 꼭 취직을 해서 아빠를 검진해주는 그런 약속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부족함 없이 비전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미래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 많이 남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여러분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라 크리스천 스쿨 원유리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들어봤습니다. 강연하고 나니까 아직도 눈물이 있네요. 아이고, 강연 소감이 어때요? 그러니까 저 사실 외우는 걸 잘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네. 또 은혜를 할 때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가 많이 됩니다. 저희도 너무 감동되는 강연이었어요. 강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고 또 간암 판정까지 받으셨잖아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찾아 나가면서 묵묵히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그래도 훈련 받았던 것 중에 귀한 것은 그냥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는 걸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학교 매일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맨날 계시고 또 아버지시고 그 뭔가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도 받을 때 확신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게 많이 구할 때 또 뜻도 보여주시면서 되게 맨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유리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유리 학생이 많이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참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유리 학생의 어머님 황보경 집사님도 나와 계신데요. 집사님 사업 부도 그리고 또 남편분의 간암 판정으로 집사님께서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유리가 이렇게 예쁘게 참 잘 자랐어요. 어떠세요 오늘 강연? 너무 대견하고 또 기특하고 감사하고 네. 또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렇죠. 네네. 한마디 해주세요. 최고. 감동. 고맙습니다. 유리양 꿈이 간호사가 되는 건데 근데 유리양도 말을 해줬지만 갑자기 성적을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땠어요 공부하는데? 사실 이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와서 많이 성적도 오르고 되게 이제 기숙을 하다 보니까 매일 같이 공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열등감도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뭔가 생각부터 먼저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선포하고 말을 계속 하고 다닐 때 뭔가 공부하면서도 그냥 뭔가 열정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공부지만 그런 하나님의 힘을 받고 또 친구들의 중보도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서로 으쌰하면서 잘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카라 크리스천 스쿨 원동미 선생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유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 사실 유리가 처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왔을 때 진짜 우리 학교 명물이 왔구나. 그랬는데 제가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고 엄청 막 이래서 제 의아했죠.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외모를
중심을 보시는구나 막 이런. 네, 그런데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 네. 학교는 학년제 담임이어서 저는 10학년 때 유리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리가 한참 성적이 안 오르고 힘들 때 봤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유리는 항상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본 거 어때요? 아, 한번 해볼게요. 아, 예,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꼭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면 선생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 제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유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아, 그런 말로 인해서 유리가 진짜 실제로 이런 성장을 했구나. 왜냐면 수학 같은 건 거의 밑바닥 등급이었는데 네. 정말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본인도 예, 자신감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 강연 이렇게 들으면서도 정말 유리에 대한 더 믿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기특하고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네. 유리야, 외모로 평가해서 미안해. 유리를 보니까요.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참 인도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카라 크리스천 스쿨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용인 기쁨의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기쁨의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가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자원함으로 정말 내가 훈련 받겠다 이런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의 기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공동체 생활인데 특별히는 이 아이들에게 자치 활동을 많이 열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생 임원단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하다못해 뭐 빨래며 뭐 같이 생활하는 방이며 뭐 이런 질서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꼭 아이들은 자치회를 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먼저 허락을 구하고 선생님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 자치회를 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 또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건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더 크게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 외모 공부가 외모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유리양 이제 고3이 되잖아요. 또 건강하게 지치지 말고 지금 해온 것처럼 쭉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간호사의 꿈을 이뤄나가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어머님은 나와 계시니까 아버지께도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빠 일하느라 힘들 텐데 또 아이고. 고3 된다고 많이 배려해주고 또 많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고마웠고 앞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잘 보고 계시죠? 너무 멋지게 강연 잘했습니다. 우리 유리 학생이 앞으로 정말 멋진 간호사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꿈의 학교 최영준 학생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본 한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의 학교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겠다, 그럭저럭 괜찮지 않냐, 혹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막막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한국 사회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한국 사회의 주입식 교육이 무려 한 세기 전의 산업에 필요했던 인력을 기르려고 만든 교육 과정인 것은 다들 아시나요? 3차 산업혁명 당시 공장을 돌리는데 부족했던 사람들을 기르려고 사용했던 교육 과정이 바로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경쟁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이 한국에 100년 전에나 필요로 하던 인력을 아직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입된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성실성 등을 원하는 많은 대학과 기업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것뿐입니다. 세상은 이제 지식이 잘 주입된 사람이 아니라 혁신을 방출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겨우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이나 혹은 그저 교육을 통해 사회 계층의 이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개개인의 정의로운 정체성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품격 있고 존엄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도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저는 이 책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찾아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책의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가 어떻게 하여 그 큰 모험에 뛰어들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글귀 하나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소리치는 가운데 전 재산을 내걸고 항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전 재산을 내거는 이 도전 정신, 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을 엿보았습니다. 바다 멀리 독일에서는 한국과 많이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경쟁을 하기는커녕 함께 모여서 사회의 문제에 관해 시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학의 입시로 서로 다투기는커녕 대학의 진학률이 무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대학의 졸업 유무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죠. 한 TV 프로그램에 독일 전문가 김누리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런 독일의 교육과 우리 한국의 교육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며 너무 과하게 치열한 입시 경쟁과 대학교의 서열제, 그리고 대학으로 인한 사회의 차별도 있었죠. 한국의 교육 목표가 지금까지 그저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데 너무나 집중되어 있었던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필리어스 포그에게 그랬듯 우리 사회는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틀렸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 항해에 참여할 그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문의 글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필리어스 포그에게 도전할 용기를 심어준 그 글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머지않아 답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새였습니다. 어미 새들이 아기 새를 위해 매일같이 먹이를 물어다 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기 새는 과연 어미 새가 그렇게 날개를 펴서 광활한 대지를 날아다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둥지에서 어미 새를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도 저렇게 날아오르고 싶다고 꿈꾸고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꾸고 상상하고 뛰어내리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이며 그것만이 교육자가 원할 천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이재영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분께서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재란 시대를 열어내는 사람이고 1등은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천재일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모두 천재였구나.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 천재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천재는 아인슈타인이나 페르마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사업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글에 녹여넣는 작가가, 매일매일 끝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단련시키는 운동선수가 모두 시대를 열어내는 사람, 즉 천재라는 것이죠. 반과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천재라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천재라는 큰 목표를 바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귀하디 귀한 보석들의 원석이 이렇게나 수두룩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조각으로 만들겠다며 진흙을 붓고 자신들이 원하는 틀에 넣어 굳히고 있었죠. 천재들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우리를 믿고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요청할 때에 다가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는 것. 저희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교육은 굳이 그 이상이 되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육으로 만들고 싶어 할 천재들은 그렇지 않아도 머지않아 스스로 빛을 내며 일어설 테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의 학교 최영준 학생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주제 글쓰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글을 써놨다가 이런 그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더 적어서 이렇게 써게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영준 학생의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영준 학생이 얼마나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영준 학생이 어른들을 향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친구들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모두는 천재가 될 수 있다. 천재다라는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도 해줬어요.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김종석 집사님, 영준 학생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에요. 아,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최영준 교육부 장관 땅땅땅.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미래의 장관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듯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은 방금 우리 최영준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준 군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독일의 얘기도 해줬는데요. 그러면 꿈의 학교의 교육은 어떤지가 정말 궁금해요. 꿈의 학교 교육은 영준 군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 학년부터 새로운 교육 과정이 꿈의 학교에 생겼는데 네. LCLRI 줄여서 LCL이라고 부르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얼이 독서, 리딩을 뜻하는데 그래서 독서를 꽤나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이제 하다 보면은 독서를 할 때는 남한테 지식을 주입받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주입받고 싶은 책을 골라서 그걸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입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그 과정이 뿌듯하고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준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도 그 수업이에요? 독서는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선택 수업에 요리가 있는데 요리요? 네. 요리를 하면은 항상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네.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요리를 하면은 장난도 치면서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러겠다. 그다음에
직접 요리를 한 결과물을 바로바로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했던 요리는 뭐예요?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요리? 아, 김치찌 그걸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먹는 거예요? 그쵸. 네. 너무 좋은데요? 학교에서 요리하는 수업도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이 자리에요. 꿈의 학교 김기원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학생이 이렇게 멋지게 강연하시는 걸 보니 더 흐뭇하실 것 같은데 꿈의 학교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잘했어. 학생이 저렇게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의 학교가 저런 학생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방금 영준 학생이 말한 우리 새로운 교육 과정은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교육 과정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은 참여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네. 학생들 스스로 교육의 주체인 당당히 교육의 주체인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대안학교들이 학생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 특성 때문에 대안학교들은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 교육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그 대안이 또 성경적이어야지 또 하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대안학교에 학생을 자녀를 보내주신 부모님들도 모두 그냥 단순히 좋은 교육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런 교육 운동가나 마찬가지죠. 네,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차영애 목사님이 한 말씀을 또 해주실까요? 공교육도 많이 이제 다양해지고 네. 있죠. 이제 있는데 공교육은 좀 이제 정형화되었잖아요. 이제 대안학교들은 그러나 그 다양한 욕구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아이들은 보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학교마다 하나하나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걸 가지고 수용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의 생각이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대안학교들을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하루하루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가 네. 정말 밝다. 정말 밝고 기대된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차영애 목사님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정말 우리 이제 그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드디어 작년 12월에 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아유.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CTS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좀 더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는 또 다양성과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수용되는 교육들이 준비될 거라고 저희는 아주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올바르게 바로 서기 위해서 제도 마련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준군의 앞날을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마지막 강연자인데요. 벨 국제 아카데미 윤예연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 있는 벨 국제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19살 윤예현입니다.
여러분은 바다에서 어떤 맛이 나시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에는 소금이 있어서 짠맛이 나는 건데요. 대체 얼마나 많은 소금이 있길래 바다에서 그리 짠맛이 나는 걸까요? 바다에 소금이 몇 퍼센트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99? 3%나 3%? 3%? 네네, 맞습니다. 바다에 소금이 3%가 있습니다. 이 3%의 소금으로 넓고도 깊은 바다에서는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맛도 달라지는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금인 저희도 그 맛을 낼 때도 있고 비교적 적게 낼 때와 어느 때에는 아예 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사를 중요시하는데요. 선생님이나 선배를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모르는 외부 손님이어도 무조건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를 합니다. 이 모습들을 보시고 그분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인사의 교육이 벨학교에서 매일 실천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학년 시절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만 마주쳐도 인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미 몸은 숙여져 있다. 저희 친구들 하나같이 모두 자신도 경험이 있다며 벨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무섭다고 지금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벨학교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나의 영향이 되어 세상에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벨학교에서 찬양팀 찬양 인도, 기도의 인도, 또 각종 동아리 임원으로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위치가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으로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친구가 저희 옆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같이 아침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제가 저희 학교에서 매일 드려지는 매주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제가 혼자 아침에 그 예배당을 청소를 하는데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도와주겠다며 함께 와서 청소하고 또 제가 학교에 없을 때는 그 친구 혼자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라는 틀에 저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받고 또 배우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제 곁엔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친구들의 각기 다른 달란트를 보며 배우고 또 도전받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종역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홀함은 제 삶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크게로는 제가 맡은 그 찬양과 기도의 인도, 그 예배에 함께하는 그 친구들에게 모두 흘러가게 되었고 작게는 저의 연약함에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친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이 다른 한 영혼의 예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올 때는 명확한 답과 저의 생각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은 어떠한 영향이 조금이라도 다른 한 영혼에게 미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고 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마치 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흠뻑 젖었던 경험이 있어서 제 삶 구석구석 그 향기가 묻어나 있었고 또 스며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흘리고 다니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깨달은 경각심으로
저는 친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며 제 마음에서 화살기도를 외치고 있었고, 또 나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친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니 다시금 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던 그 저의 마음은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며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이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저의 말에 영향을 받아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으로 저는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영향력들이 나도 모르게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흘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영향 그대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까이로는 친구, 가족, 더 나아가 이웃까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닌 바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모여있을 땐 그곳만 밝을 뿐 전체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흩어질 때 비로소 어둠 전체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 강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벨 국제 아카데미 윤예연 학생의 마지막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예연 학생 강연 소감이 어때요?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이니까 조금 지치고 그러니까요.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대로 제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자리에 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참. 아니요, 강연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좀 만났는데요. 인사를 3번 정도 마주쳤거든요. 3번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정말 잘하는, 인사성이 바른 친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네요, 인사에 대한. 주변에 누구한테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네. 어떤 영향력?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제 네. 제가 힘들거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찾아가면은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영향이 미쳐서 저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이 자리에요, 예현 양이 말한 우리 벨 국제 아카데미 조정숙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책임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이로 말할 수 없이 그동안도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또 듣고 나니까 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서 오늘 2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저는. 근데 매번 자꾸 눈물이 나도록 이렇게 되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예연이 강연을 들으면서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제대로 가르쳤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참 감사했습니다. 예연 양, 선생님들한테 예연 양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본인은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줬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신앙적인 면에서 멘토 멘티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자주 써요. 하나님한테 편지를? 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편지를 자주 쓰는데 그것을 이제 한 번 보여주고 또 그 친구가 자기도 똑같이 적어서 주고 또 그렇게 몇 번을 걸쳤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도 자신만의 공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연 양을 통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이 변화된 확실한 케이스네요. 저는 예연 양을 보면서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아하. 아니 저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인사 하나 잘해가지고 네.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사만 잘해도 왜 50%는 맞아요. 먹고 간다 막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그런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처음에 예언 양 딱 보고 너무 인사를 잘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보는 것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정말 안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세상을 살면서 빛이 없으면 안 되고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도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네. 정말 더 기대되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연 양 앞으로 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주신 계속 선교사의 마음이 있어서 북한 개경에 있는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세워질 비전 간호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선교로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간호사를 양육하자라는 그런 의료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첫 번째 오늘 강연해준 유리 학생도 간호사를 꿈꾼다고 했는데 예연 학생도 간호사를 꿈꾸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북한에서의 간호사. 네. 너무 훌륭하네요. 그 꿈을 저희도 정말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강연쇼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혜근 권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역시나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연했던 친구의 그 우리나라 그 교육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빨리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일찌감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디더라도 네.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되길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원동미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역시 다음 세대가 열정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도 확 와닿았고 제가 이 대안학교의 교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다시 한번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별 때문에 이렇게 빛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또 겸손하게 아주 머리를 숙이면서 네.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언제나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이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